네, 어서 오십시오. 저 댓글에 어떤 선생님이 한 분이 그 NGO에 관한 얘기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NGO에 대해서 할 얘기 많은데요. 이게 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그 NGO에 일단 뭐 몸을 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고, 순수하게 활동하는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다룰 수는 없고요. 그냥 큰 틀에서만 그냥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NGO들이 이제 그 미디어 그룹과 아주 깊숙하게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복잡해요. 그래서 미디어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조금 더 낫죠. 왜냐하면 사람들을 좀 덜 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이런 우리의 지금 시대가요, 사람들의 그 생각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건드릴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화난다고요. 내가 알고 있었던 거가 좀 다 무너지는데 화가 안 나겠어요? 지금 무너지도록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의 그 NGO며 정부며 뭐 국제기구며 모두 어처구니 없는 방식으로 세계 시민들의 머리를 뒤 흔들어 놓고, 그 반대편에서는 또다시 머리를 또 흔들어 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제도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존재에 대해서 신뢰가 사라지고 있는데, 실은 그거 믿고 살았잖아요. 다들 착하게 믿고 살았습니다. 뭐 한 전 세계 국민들 90% 이상은 다 그렇게 믿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씩 깨지고 막 불안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불안할 때는요, 최대한 불안하게 하는 게 제일 나아요. 그렇습니다. 상처가 생기잖아요.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가 썩어 문드러지도록 계속 밀고 나가면 치유가 됩니다. 그게 지금까지 그 인도적인 입장에서, 또 한국 사람 특히 심하잖아요. 정이 많아가지고 참 아픈 사람 참 못 보고 지나치고 말이야. 아니 다 알아요. 그러나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제국주의적인 그 세계화주의자들, 신자유주의자들, 네오콘, 또 다보스 포럼 같은 빌더버그라든가 다보스 포럼, CFR, 채덤 하우스, 이런 그 세계 수뇌부들이 말이에요, 인권을 볼모로 삼은 지가 오래됐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정주면 안 되는 거죠. 네, 함부로 정주지 마세요. 그저 그냥 정을 주고 싶으시면 그 노숙자분한테 그냥 밥이나 한 그릇 사주는 게 다지, 그 쓸데없이 인권 기구니 뭐니 이런 거에 정주지 마세요.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한 기관도 믿지 마십시오. 자, 그 인권이라는 거 있잖아요. 인권이란 게 왜 그렇게 나왔을까요? 인권이 원래가 17세기부터, 뭐 그 이전도 있어요. 뭐 이전도 없을 리 없습니다. 토마스 모어의 그 유토피아에서도 인권 얘기가 나와요. 1500년대 초에 쓰여진 거잖아요.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개인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 소유권. 얻어 터지고 막 맞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원래가요. 그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측은지심이고, 예? 누구나 가지는 부정의에 대한 그 저항이고, 그 인권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권은 지금 철두철미하게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뭐 내전이라든가 뭐 학생운동이라든가 이런 거 사진을 찍어서 전 세계로 보내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자 하는 그 세력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정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리오 베타티,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권, 민족국가의 주권이라는 것은 깡패들이 서로 상호 보증하는 것이다. 야, 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아나키스트처럼 보이고, 뭐 되게 공산주의자처럼 보이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야. 사람이 먼저다.
1979년 6월 2일 날 요한 바오로 2세가 정치 행보를 시작하죠. 폴란드, 자기 고향인 폴란드를 찾아서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980년, 바로 1년 후에, 레프 바웬사의 자유노조가 설립이 되고, 그 자유노조 운동을 강력하게 뒤에서 밀어줌으로써 폴란드, 헝가리, 동독 무너져 버리죠.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무너지고요. 1991년의 마지막으로 소련이 무너져 버립니다. 예. 이게 바로 주권 강탈의 대단한 이데올로기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이쁘죠? 듣기 얼마나 좋아요. 바티칸 들어가 보시면요. 바티칸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바티칸 아키브 있어요. 거기에 요한 바오로 2세 스피치가 계속 나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얘기가 뭐냐면, man's preeminence in whatever system of relations and powers. 어떤 관계가 권력이 있든 간에 사람이 먼저다. 즉, 다시 말하면 국가 주권을 버려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 주권을 갖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데는 되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국가 바깥으로 나와서 NGO를 만들게 되는 게 바로 1960년대인데 가장 중요한 NGO가 로마 클럽이었죠. 그로부터 수천 개의 NGO가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NGO가 한 200여 개 되는데 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에 들어가서 잠깐 있다가 모두 NGO에서 활동을 했었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세계 수뇌부는요 국가 안에 들어가질 않죠. 뭐 필요할 때 잠깐 들어가죠. 근데 다 뒤에서 움직여요. NGO에서 움직인다고요. 비정부 기구라고 해서 국제기구 안에도 안 들어가. 어차피 그 국제기구 사람들 모두 자기 부하들이거든요. 자기 옛날 직원들이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헨리 키신저 비정부기구 133개에서 일했습니다. 브레진스키 64군데에서 일했고 일하고 있어요. 조지 슐츠 미국 국방부 장관, 국무부 장관인가 그랬죠. 77개 NGO에서 일했고 일하고 있습니다. 존 맥케인 33개, 조지 부시 59개, 조지 소로스 오픈 소사이티를 중심으로 57개 NGO에서 일하고 있고, 딕 체니 저 돈벌이 저 장사꾼 비정부기구 30군데에서 일하고 있고, 또 제임스 울시 CIA 국장이면 뭐 대단한 것 같은데 89군데 89군데 NGO에서 속닥속닥 뒤에서 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정부 기구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 코비드19 사태를 보면 알겠지만 국가를 갖고 아예 갖고 놀아요. 비정부 기구가. 시대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민족 국가가 단독으로 움직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래됐어요. 끝난 지 오래됐는데 그냥 국가를 믿고 싶은 거야. 원래 국민들이 그렇잖아요. 순수한 대중들이 원래 그냥 국가, 대통령, 의원들 믿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정치 얘기나 하고 자빠졌다고 쉽게 얘기해서. 그러나 그들을 움직이는 이들은 NGO, 정부 바깥의 기관과 인물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드리죠. 베르나르 쿠슈네, 프랑스 보건부 장관이죠 아마? 사람이 옛날에 그랬어요. 독재 국가의 국민이 병들고 죽어갑니다.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타국 정부는 이들을 나몰라라 합니다. 어떻게 자국 국민이 죽어가는데 나몰라라 할까요? 우리 민간인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국경 없는 의사회를 만들죠. 1971년 굉장히 일찍이에요. 그래가지고 보트피플, 베트남 보트피플 막 보트가 흔들리니까 거기 가서 그 사람들 구할 생각은 안 하고 사진만 내내 찍어냅니다. 그래갖고 홍보해요. 세상에 이 보트피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그의 친구인 마리오 베타티, 약자를 보호하는데 국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쳐들어가 버려야지 뭐 어떡해. 예. 이게 말이 주권이 뭐가 필요 있어. 인도적으로 인권의 이름을 걸고 침략해야지. 그래서 인도주의적 간섭이라는 법안을 유엔에 제출하게 됩니다. 비정부 기구들이 굉장히 그 힘이 세요. 그래서 인도주의적 간섭, 그 베르나르 쿠슈네르랑 같이 손잡고 국경 없는 의사회도 만들어냈어요. 근데 국경 없는 의사회가 이제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예, 초반부에도 수백 명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때 이제 직장도 별로 대단치 않았고 그래서 좋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나도 인간들이 살아가는 게 말이야, 내 욕심만 챙기면 살아가는 거는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남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 와서 이제 같이 일해보니까 한 5년 정도 일해보니까 이 베르나르 쿠슈네르 이게 미친놈인 거야. 이 새끼가 굉장히 정치적인 놈인 거야. 이게 목표가 따로 있는 거야. 국경 없는 의사를 갖다가 CIA의 그 하속 부속 기관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의사한테 정보를 계속 얻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CIA에 갖다 주는 거야. 그래서 국경 없는 의사회가 이 베르나르 쿠슈네르를 쫓아버렸어요. 용감하죠. 그래도 의사분들이. 그래서 국경 없는 의사회가 얘를 쫓아버리니까 얘는 또 세계 의사를 또 따로 만들어갖고 간첩질을 또 시키고 있네. 그래서 국경 없는 의사회가 출발은 되게 안 좋았지만 지금은 좀 그나마 조금은 나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국하기 어려운 국가에 입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나토의 그 영향하에 있다고 해요. 그래도 하지만 뭐 의사들의 그 진심은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베타티는 약자 보호를 위한 책임을 우리 민간인들이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전쟁을 하되, 이게 벌주기 전쟁, 무슨 말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말이야. 예? 그래갖고 유고슬라비아를 쳐들어가죠. 코소보를 폭격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게 바로 인권의 이름으로 저지른 짓이에요. 예? 유엔과 나토가. 소말리아를 쳐들어가죠. 소말리아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낙농국가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착한 국가였는지 모릅니다. 이 나라를 아주 아작을 내놨어. 먹고 살 수가 없어. 도무지가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모두 해적으로 변해버리고 말이야. 그 해적 중에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 바로 인도주의적 간섭이라고 하는 NGO가 만들어낸 이데올로기를 유엔에 받아들이고 유엔이 허가를 해서 아무 나라나 막 쳐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것들이 유엔 뿐만이 안 들어가요. 그뿐만 아니라 또 비정부 군인까지 들어갑니다. 예? 아카데미 같은. 암네스티 인터내셔널 워낙 큰 기구고, 그리고 암네스티 인터내셔널 직원들이 한국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꺼낸 거예요. 다른 기구도 많은데 이 개같은 비정부 기구입니다. 이게 리비아에서 암네스티 인터내셔널 지긋지긋해하죠. 예? 리비아의 최대의 적은 서방 언론이라 그러면서 그 가다피 죽이고 그럴 때 이 암네스티 인터내셔널이 굉장히 뒤에서 장난질을 많이 했어요. 예, 리비아의 언론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도 막았고 정보를 계속 차단하고 있었고, 쓸데없는 정보를 끝없이 서방에 갖다가 날랐고. 그러니까 유스프 샤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가다피에 반대하는 그 반대 세력이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이 암네스티 인터내셔널이나 이런 것들이 나쁜 짓을 해야 됐는지 오히려 가다피 편에 서가지고 가다피를 옹호를 했다고요. 국제인권감시단, 세계여성미디어재단, 굉장히 큰 NGO니까 오픈 소사이티, 이 정도는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그 밑에 그 새끼들이 있어요. 그 새끼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입을 다물고 싶은 겁니다. 큰 틀만. 이러한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라든가 휴먼 라이트 워치, 국제인권단체들이 이 알자지라랑 딱 붙어갖고 중동을 관리한다고요. 예? 알자지라 방송국 있잖아요. CIA랑 딱 달라붙어갖고
카타르에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아랍의 봄, 리비아, 시리아에 대한 미디어 조작 모두 해냅니다. 뭐 하나만 예를 들을 거예요. 너무 많아갖고 뭐 2011년 7월 1일 가다피를 죽이겠다고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리비아 국민 170만 명이 반대 시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리비아 인구가 600만이에요. 가다피에 대한 지지와 그 리비아 국민들의 그 원성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이거 다 그 정보 조작하고 그런 게 알자지라 TV입니다. 암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뒤에서 봐주고 망봐주고 CIA에 들어가서 공작하고, 예를 들면 알자지라 TV가 무슨 짓을 했냐면 그 가다피 벙커, 그 관저에 벙커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다피를 상징하는 녹색 천을 들고 가다피를 지키겠다고 막 난리를 쳤는데, 아니 이건 카타르에다가 똑같은 관저를 지어놓고, 똑같이 생긴 관저를 지어놓고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가다피 반대 시위를 한다 그러면서 이게 트리폴리 벵가지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이건 미디어 조작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세련된 게 있어야 되잖아.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대통령궁을 만들어서 뭐 쉽게 얘기하면 어느 나라에서 그 청와대를 세트장으로 만들어서 그 앞에서 데모하는 필름을 찍어갖고 그거를 서방 세계에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CNN, 뭐 ABC, NBC 모두 이걸 알자지라 방송을 받아갖고 전 세계에 퍼뜨렸잖아요. 그래서 리비아 국민들이 쳐들어오는 나토군과 전투를 벌인 거 모르시죠? 이거 아는 분들 전 세계에서 거의 드물 거예요. 6일 동안 쳐들어오는 나토군과 리비아 국민들이 켈빈총 이런 걸 들고 싸웠어. 이거 완전히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이에요. 그거보다 더 하죠. 수도 트리폴리에서 알카에다랑 나토랑 같이 뭉친 놈들과 시민들이 교전을 벌였다고. 그래서 리비아 정규군하고 시민합동군이 1300명이 사망했고 900명이 12시간 만에 부상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 위에도 작은 전투가 계속 벌어지고, 그거를 끝없이 아프리카 TV에 뭐 실어 날르려고 했는데 모두가 다 차단돼 버리죠. 다 차단됩니다. 유튜브도 무지막지하게 실어 날랐는데 다 차단돼 갖고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리비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아니 록펠러라든가 카네기라든가 포드, 구겐하임, 뭐 칼라이 그룹 이런 이 교육 미디어 재단이 인권을 슬로건으로 들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세계 5대 회사가 전 세계 통신 정보를 모두 다 장악하고 있는 거는 다 아실 거예요. AOL, 타임워너, 디즈니, 콜롬비아, 또 유니버설, 또 비아컴, 이 5개 회사가 솔직히 전 세계 모든 영상 뭐 이런 쪽 모두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이길 수가 있나? 가다피 국민들이 최소한 170만의 국민들이 미디어 전쟁을 벌였다 하더라도 백전백패를 했던 거죠. 이게 서방의 그 대형 미디어라고 하는 게 모두 CIA라든가 이런 놈들과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기자는 무슨 기자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죄다 프리랜서, 뭐 에디토리얼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놈들 다 걸레 기레기들이죠. 뭐
이런 인간들이 모두 또 비정규 기구에서 일했던 그 대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애들 뽑아갖고 또 일을 시킨다고. 그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대학생들은 미래가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CIA가 계속 뒤에서 부추겨가지고 대학생들을 뽑아가지고 인턴 시키면서 계속 잘해준다고 엉덩이 두들기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학생 기자니 뭐니 그렇게 출발해가지고 에디토리얼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기존에 있는 뭐 네오콘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만 뭐 저기 미디어 조작과 수뇌부의 꼭두각시로 활동하나요? 좌파들은 더 심해요. 야, 옛날에 이제 뭐 그런 단어 쓰지 말고 옛날에 그 좌파들 말하는. 장 보드리아르가 죽기 전에 참 좋은 말을 하나 했어요. 오늘날 네오콘의 극우파들의 인질은 붙잡힌 사람들이 아니다. 당신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가슴 아픈 사람들이 인질로 잡혀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인질이냐고. 네오콘의 인질이고 마르크스주자들의 인질이란 말이에요. 네오콘은 마르크스주자 똑같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게 뭐냐면 약자, 안전, 아까 말했던 사람이 먼저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이데올로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주권을 강탈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그 진보적이며 양심 어린 뭐 언론이라고 그거 다 누구한테 돈 받는데 미국의 예만 들어보죠. 이게 뭐 일본이나 뭐 프랑스나 독일이라든가 독일은 알게만 하지 하여튼 그 편집장이 아주 그냥 2014년에 마이크 대고 말했어요. 우리는 CIA의 꼭두각시라고. 이탈리아, 스페인 뭐 말할 것도 없이 모두 다 네오콘의 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슈만 인스티튜트, 포드, 록펠러, 카네기, 소로스 재단, 메가더 재단 모두 극우파 재단들이 좌파 신문사들한테 돈을 주고 컨트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몇 개만 예를 들어요. 인터내셔널 프레스 아카데미 작은 독립 언론을 관리합니다. 예. 독립 언론이 원래가 좀 말이 세잖아요. 예? 돈을 주고 뭐 해가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냅니다. 예, 마사지 한다 그러죠. 전 세계 독립 미디어 마사지 기관이 바로 인터내셔널 프레스 아카데미라는 NGO예요. 또 페어라고 하는 잡지, 저항 언론을 끝없이 관리를 하죠. 촘스키 같은 사람. 예. 근데 촘스키 같은 사람을 관리하는지 촘스키가 저항 언론을 관리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른바 진보좌파라고 하는 잡지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또 프로그레시브 1909년에 창간했는데 이게 이제 모든 그 인권운동을 관리를 해요. 한쪽으로 그냥 쭉 이어가게 네오콘이 시키는 인권 방식으로 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또 풀뿌리 관리하는 놈 누구야? 데모크라시 나오잖아요. 에? 세상 무서워요. 이놈들 다 어디서 돈 받아요? 포드하고 록펠러 재단 돈 받잖아요. 한국과 비교하지 마세요. 한국도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괜한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미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더 네이션 공산당 잡지잖아요. 저기 처음부터 공산주의 잡지잖아요. 이 새끼들 뭐하고 있는 놈들이야. 진보 자유 사회정의 하면서 돈은 뒤에서 다 받아 챙기잖아요. 메가더 저기 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극우 재단에서 네이션이 그런 놈들이에요. 이쪽이 조금 연관하고 있는 분들은 좀 놀랄 걸 아마. 실은 그래도 내용은 안 그런데 그럴걸. 뭘 내용이 안 그래. 그래서 결국은 극우적인 좌파가 만들어지고요. 극좌적인 보수가 만들어지는 배경을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1990년 이후에는요. 더 이상 좌파, 우파 이런 게 없어요. 모두가 극우 네오콘에 의해서 움직이는 진보적인 그 꼭두각시들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정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벌써 60년대, 80년대 내내 그랬어요. 이 좌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되게 아둔하거든요. 특히 이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굉장히 아둔합니다. 진보 언론은 말이에요. 좌파가 아니에요. 진보적인 독자들을 겨냥한 대중 미디어예요. 더 나아가 진보 독자들이 자꾸 이제 자기 신문이라든가 자기 잡지를 안 읽으면 이제 극우 재단한테 달라붙는 거예요. 다 장사꾼이라니까. 그래서 베르나르 루가리가 좋은 소리 해요. 좌파가 반제국주의라든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빨린 소리를 질러대는 사이에 우파가 실제 이익을 다 가져갔다. 뭐 이건 뭐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대형 미디어 그리고 대형 미디어를 둘러싼 재단 또 그들과 함께 찰싹 달라붙어 있는 비정부 기구와 전쟁 중에 있습니다. 백신도 지금 전쟁 중인 겁니다. 이게 이 전쟁을 전쟁이 아니고 평화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평화 시기에는요 인권이며 자유며 다 좋아요. 그러나 전쟁이 벌어질 때 인권 자유를 외치면요 100% 적들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클라우제비치가 그랬어요. 전쟁 때는요 잘해보겠다고 하는 일이 많은 게 악행으로 변한다. 지금 전쟁 중입니다. 쓸데없이 정을 막 줬다가는 그것이 나중에 많은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좌파들이 특히 문제인데 왜 이들이 그 네오콘의 꼭두각시가 될 수밖에 없냐면 이게 자유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이데올로기들 이게 세계화 이데올로기거든요. 실은. 그래서 가족 사회를 해체시키면 자유라는 개념을 통해서 가족하고 사회를 해체시켜. 예? 그러면 그 노동유연화가 돼요. 진보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부장 막 반대하죠. 그러면 사회가 해체가 돼요. 그럼 그게 우파들한테는 노동유연화로 결과가 나온다고요. 그럼 노동력을 정리할 수가 있어. 쓸데없는 노동력은 죽여버리고 일반 노동력은 지네가 알아서 막 돌려 쓴단 말이에요. 그게 오랫동안 그 페이비안 협회라든가 로마 클럽이 했던 전통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1960년대 그 좌파라고 하는 바보 멍청이들이 하고 있는 짓이에요. 지금. 그리고 또 복지 개념을 끝없이 늘려가지고 국가 재정을 탕진시켜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진보 좌파 가는 사람들이 복지를 막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민족국가가 빚의 사실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갖고 국가가 해체가 되고 주권이 사라지고 수뇌부의 손아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 다문화 있죠? 다문화. 누가 싫답니까? 그 가난한 나라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 거야. 선진국에 와서 좀 일 좀 하겠다는데 뭐 어때? 좋아요. 누가 뭐랍니까? 그게 아니라 그 다문화를 이용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이용을 해서 민족국가를 해체하고 공동체도 경제 공동체도 해체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럼 페미니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뭐 여성평 세상에 어떤 바보 멍청이가 남녀가 좀 평등하자는 말 싫어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세상에. 일부러 그런 사람 많다고 뻥을 쳐가지고 끝없이 페미니즘을 밀어붙여갖고 뭘 만들겠다는 거야. 트랜스히머니즘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자가 남자 되고 남자가 여자 되고 아예 성 구분 자체가 없어갖고 기계 로봇처럼 바꿔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바이오 IT 테크놀로지 하는 애들이 강력하게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1980년대부터. 지금 전쟁 중입니다. 이 전쟁 중에
쓸데없는 감정을 부리지 마시고 아무데나 정주지 마시고 지금 이 전 세계 미디어, NGO 또 그 세계 그 금융계의 그 수뇌부들, 군산 복합 업체들 이런 놈들이 지금 전투에서 많이 이기고 있어요. 백신도 지금 뭐 계속 잘 나가고 있고요. 하지만 전투에서 이겼다 그래갖고 전쟁에서 이겼다고 볼 수는 없어요. 금융, 군산 업체, NGO, 미디어 수뇌부들이 각국 정부를 마치 해병대나 공수부대처럼 이용하면서 전 국민을 다 좀 갈갈이 분열시키고 괴롭히고 있는데 반면 우리 민중들한테는요 예비군이 있습니다. 해병대나 공수부대만큼은 못하지만 줄기차게 후방에서 공급되는 예비군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고요. 아직 좀 깨닫지 못한 대중들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불의에 어떤 방식으로든 저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